안녕하세요. 1번을 골라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라는 주제로 타로 리딩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2번 카드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한 여자가 두 개의 공을 들고 막 휘젓고 있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공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의 궤도는 바로 무한대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냥 땅 위에서 저글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길 위에서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정과 상황을 상징하거든요. 여자가 서 있는 곳은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그 위에서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이 여자 주인공이 그리고 있는 궤도처럼 계속 돌고 돌아 원점, 메비우스에 띈 거예요. 또는 여러분께서는 마치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공중에 띄우고 돌리는 저글러처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매우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연성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써야 되는 일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당연히 정신적으로 고갈 상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카드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이래요. 현재 이번님들은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때로는 일부를 내려놓는 것이 전체의 균형을 찾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업앤다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글링을 보면 계속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공이. 그래서 기분은 계속 업앤다운이 있고 근데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고 두 가지 이상의 프로젝트에 정신은 분산되어 있으니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돌고 돌고 있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까 물 위에서 저글링을 돌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죠. 뭔가 그게 안정되어 보이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였고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죽음의 사신 카드가 떴습니다. 피가 묻은 낫을 들고 있는 저승사자가 서 있는데요. 아까 저글링을 돌리고 있는 이번 코인 카드가 현재 에너지였다면요. 데스 카드는요. 우주가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죽음 카드는요. 표면적 의미 그대로 실제로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막 그런 거 "넌 이제 죽었다." 막 이런 식의 투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전환점,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이 사신의 뒤를 보면 배경이 되게 밝죠. 왜냐면은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땅에 깔린 건 죽은 자들의 해골이지만 뒤에서는 새로운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카드는 이번 내담자분들이 과거의 방식, 관계 또는 신념과 결별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편하고 익숙할지언정 더 이상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놓을 땐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이 터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는 변화 후에 찾아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무언가 끝나야만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우주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야. 과거에 집착해봤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건 때로 슬프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게 더 나은 미래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라면 어쩔 수 없이 밟아야만 하겠지.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에서 Five of Cups, 컵의 5번 카드가 떴습니다.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중간에 검은색 동그라미로 뭘 좀 가려놨는데요. 혹시 몰라서 자체 검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상이 썰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막 자세히 묘사된 건 아닌데 그냥 노파심에 알아서 자체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네. 그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은 이너예요. 이너가 3 개의 쏟아진 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2 개의 잔은 멀쩡히 서 있어요. 잔 3 개는 쓰러졌는데 아직 2 개는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주위를 잘 살펴봐 봐. 의외의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쏟아진 3 개의 컵은요. 1번 여러분들이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2 개의 컵은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상징하는 거죠. 뒤에 보시면 저 멀리 다리가 하나 보일 거예요. 아치형으로 보이는 굴다리가 있죠. 이거는 슬픔을 넘어서 새로운 안정과 성취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 카드에 이어서 5번 컵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던 버거운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한번 내려놓고 나면 이제 쓰러진 3 개의 잔에 맞춰져 있던 초점을 남은 2 개의 잔으로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변화의 과정에서 상실과 슬픔을 느끼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그게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사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여유를 위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좀 무언가를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메시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아직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니까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t's time to get over it.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용서해라. 과거의 너도. 또 너를 힘들게 했던 다른 사람들도. 잔이 3 개나 쓰러진 건 여러분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너무 골몰해 있으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용서를 하라는 게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없었던 일로 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라고 지나간 일로 치부를 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건 끝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어쨌든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잔 3 개가 넘어지고 분명히 버릴 건 버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또 얻는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옮겨야 할 때예요. 물론 죽음 카드가 나온 만큼 한 차례 무언가를 끊고 단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저글링을 하던 손을 탁 멈춰 버리면 허공 중에서 잘 돌고 있던 저글링 중에 동전 중에 하나는 땅에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바라보는 과정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하지만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새로운 기회가 또 보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어서 조언과 행동 카드를 보면요. Four of Cups가 떴어요. 이 카드는 우주가 여러분한테 전한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4번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색과 고민의 카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다 귀찮은 상태거든요. 잔을 내려다보면서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쪼끔 심드렁한 모습이에요. 근데 컵은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를 의미하거든요. 현재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왔는데도 되게 회의적이거나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겪었던 상실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컵 5번 다음에 컵에 4 번이 나왔다. 이거는 과거의 상실과 슬픔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뒤에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아까 인어가 만약에 3개 컵이 쓰러진 것에만 너무 골몰하지 않고 '아 난 그래도 아직 쓰러지지 않은 2 개의 컵이 있어.'라는 데 쪼끔 더 집중을 하면은 저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1 번 분들한테 새로운 도움과 기회를 주고 싶어 하거든요. 뭔가 끝났다. 그런 끝난 상황에서 지친 여러분한테 주는 새로운 기회거든요. 현재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고 무기력하다고 그렇게 정체되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라클 카드를 한 번 더 뽑아서 추가적인 리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카드는 딥 노잉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1번 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관과 내면의 지혜를 신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에 저글링하는 펜타클 2 번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때 보았듯이 1번 분들은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게 있거나 이미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 이미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서 막 분산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외부가 어지럽고 복잡한데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오라클 카드는 "1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할 때다.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고 끝없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직관을 따르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죽음 카드와 컵 5번 카드에서 변화와 상실의 과정이 그려졌잖아요.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해져 있다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1번 여러분들의 내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소음과 혼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면요. 펜타클 2번 카드는 계속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아득바득 균형을 맞추려는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어서 죽음 카드가 나오면서 과거에 여러분이 해왔던 패턴과 행동 양식을 정리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컵 5번 카드는 이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실감?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컵 4번 카드가 이어지면서 그 슬픔에 빠져서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 애벌레의 변태 과정을 보면은 애벌레는 계속 애벌레로 살지 않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살을 찢는 아픔이잖아요. 그 자기의 등껍질을 열고 그 안에서 나비가 피어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그건 애벌레가 한 번 죽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나비가 만약에 애벌레 고치 그 메마른 껍데기를 보면서 '아 그래도 나 이 몸으로 얼마간 살았었는데 이걸 버리고 떠나자니 마음이 너무 헛헛해. 슬퍼.' 이러면서 계속 그 껍데기에만 시선을 머물러 있으면 날개가 다 말라도 날아갈 수가 없겠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훨훨 날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은 버려야 될 시기니까요. 1 번을 뽑아 주신 내담자님들의 이제 카드를 쭉 보면은 애벌레가 애벌레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나비로 변태하는 과정, 그 속에서 겪는 어찌 보면 슬픔과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코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정말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거든요. 다만 익숙한 것을 버리고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과거의 방식과 결별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결코 누구한테든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변화의 시기가 맞아요. 일본 분들은 지금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를 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슬픔에 빠져서 머물지 말고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애벌레 고치를 보지 말고 날개를 바싹 날리고 앞으로 날아갈 용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게 직업적인 면에서 이런 건지 관계적인 면에서 이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에 관련돼서 정말 요새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난기류에 갇힌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더보기란에 보시면 1대1 상담란이 있거든요. 그 상담란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더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더 디테일한 풀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자면 변화는 누구한테나 다 두렵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건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걸 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을 골라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라는 주제로 타로 리딩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는 컵의 에이스 카드인데요. 하늘에 떠 있는 예쁜 컵 위로 비둘기가 날아들고 있죠. 이 모든 상징들은 새로운 감정적 시작을 의미해요. 또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직관, 창의성, 그리고 정말로 우주에서 오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분들의 삶에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관계가 비단 사랑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정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내면의 직감과 깊게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계시를 받듯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어요. 웨이트 타로를 보면은 손이 구름 위에서 뻗쳐나오고 있거든요. 그 뜻은 말 그대로 이 기회가 하늘에서 오는 선물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매우 열려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마도 여러분의 계절이 시작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날씨도 엄청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겨울이 가고 정말 봄이 온 것 같은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에너지도 딱 한눈에 봤을 때 봄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카드처럼 뭔가 꽝꽝 얼었던 것이 깨어나고 기지개를 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바로 Six of Pentacles. 이 카드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는요. 바로 베푼 만큼 돌아온다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딱히 종교가 있진 않은데 이제 불교 서적을 좀 좋아하거든요. 종교에 상관없이 교리를 담고 있는 서적을 읽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제 불교 서적을 보면은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무주상보시라는 말의 뜻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우면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도울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무주상보시의 뜻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항상 뭘 줄 때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한 관계를 맺잖아요. 내가 뭘 줬으면 너도 날 뭘 줘야지. 약간 이런 걸 항상 중요시하는데 무주상보시는 그런 걸 정말 하나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의 에너지 카드와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운이 트이기 시작할 때 여유가 좀 보이기 시작할 때 남들을 좀 돕는 게 어떨지 남들에게 여유가 생긴 만큼 베푸면 어떨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만큼 내가 베푼 덕이 쌓여서 복이 쌓여서 나중에 정말 뜻하지 않게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10을 버는데 내가 10만큼 얻었는데 11을 주고 12를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유라는 건 정말 내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정도의 수준이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생이랑 여유는 다른데 희생은 내가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생선 3 마리만 줘." 이러는데 내가 생선 3 마리를 주면 내일부터 쫄쫄 굶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선 3 마리를 주는 건 희생이지만 곳간에 아니면 내 어장에 어망에 물고기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서 물고기 3개 정도 나눠 줘도 크게 타격이 없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던 걸 까먹을 수 있을 만큼 줬는데 일상생활에 큰 타격이 없을 만큼 정도면은 그게 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건 나중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주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운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누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우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았는데요. Ten of Swords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일단 죽었죠. 칼이 모두 그를 향해 꽂혀 있고 검은 구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먼 지평선에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드의 10번은요. 타로 소드 수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카드 중 하나이긴 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나 관계의 명확한 종교를 나타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일들,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일들이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끝 엔딩을 맞이해서 새로운 운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상황이 종료됐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오는 운을 받을 시기가 됐다라는 걸 뜻하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동이 트오고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에이스 오브 컵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있다. 전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시련, 감정들이 정말 끝이 나고 no more pain 진짜 이제 뭐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일들이 정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 아시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 지금 여러분이 모종의 이유로 힘들다면 그거는 진짜 해가 뜨기 직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만 잘 견디면 앞에 나온 에이스 오브 컵스처럼 하늘에서 오는 운을 받고 두 번째 뜬 식스 오브 코인스 카드처럼 주변에 여러분이 가진 걸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긴다는 뜻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시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회사, 직장 뭐 아니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이유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정말 '해 뜨기 직전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각 개별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리딩을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다. 이 리딩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해결책이나 조언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1대1 타로 주소가 있거든요. 그리로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따로 신청해 주시면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춰진 리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언과 행동 가이드 카드를 보면요. 투 오브 원스 카드가 떴네요. 야망과 도전의 카드죠.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기존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것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던 것들, 지속하던 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를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주에서 새로운 기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종결짓고 이제 정말 새로운 기회를 딱 맞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왜냐면 나에게는 목표가 있고 장기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렸고 그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준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뭔가 버티기만 했던 시간들이라면 정말 이제는 여유를 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머릿속에서 그리기만 했던 것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요. 음.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세 번째 있는 카드 테러 스토리들처럼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우주에서 오는 기회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뭔가 족쇄가 끊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이 바뀌는 거죠. 계절이 바뀌고 대운이 바뀌고 약간 이런 시즌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야말로 진짜 인생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즌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오라클 카드 한 장을 더 추가해서 더 리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교환이라는 카드가 떴네요. 이 카드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걸 정말 주고받는다 이런 개념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감정을 주고받고 시간을 주고받고 에너지, 자원, 지식, 사랑 다른 누군가와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아까 힘들었던 게 끝나서 좋은 게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생에 굴곡이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든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환으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짜잔 하고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선물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예쁜 요정이 튀어나오죠. 이제 정말로 긴 기다림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게 확실히 끝나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고지에 올라갔을 때 탁 하고 '아 이제 진짜 끝났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순간이 와서 남한테 기꺼이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여유의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상황이 조금 정체된 것 같고 힘들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버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선물이 있으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을 뽑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라는 주제로 카드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카드는 더 스타, 별 카드예요. 이 카드는 내담자님들의 현재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 아마도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고 난 후에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시즌, 회복하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 카드는 폭풍 후에 찾아온 평온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막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막에서 유독 별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모래 폭풍이 지나간 다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타로 카드에서는요. 별 카드 바로 직전에 있는 메이저 카드가 바로 탑 카드거든요. 탑 카드는 엄청난 혼란, 변화, 뭔가 무너지고 새로 세우는 그런 카드예요. 그 카드 다음에 바로 별 카드가 나온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큰 변화나 혼란을 겪고 난 후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로는 아주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뭔가 외적으로도 점점 물이 오를 수도 있고요. 또 괜히 예전에는 퍼석퍼석 마른 수건 같았던 그런 감수성이 다시 촉촉하게 젖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예전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좀 긍정적인 생각이 돋아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별 카드는요. "더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할 거야."라는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한테 "너 지금 되게 제대로 된 길 위에 서 있어."라고 말해 주고 있기도 해요. 어떤 선택을 했던 어떤 길 위에 서 있던 결국은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어지는 우주의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주의 메시지 카드로는 악마, 더 데빌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가 우주의 메시지로 등장했다는 건 지금 자기를 제한하는 그런 신념과 습관에서 벗어날 때라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아까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나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걸 우주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로운 관계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뭔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을 수 있죠. 만나면 그냥 여러분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 여러분들은 도파민에 중독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커홀릭, 엄청나게 일을 한다거나 일만 열심히 한다거나 또는 쇼핑에 막 몰두한다거나 폭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한다거나 이렇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해로운 습관에 절여져 있을 수도 있겠다. 절여져 있다는 표현이 약간 좀 세기는 한데 좀 그런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점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데빌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 중독적인 행위들, 좀 부정적인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로 선택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그 구속에서 벗어날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너는 지금 너의 운을 조금 더 발복시키려면 좋은 에너지가 너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발복시키려면 스스로를 묶고 있는 그런 해로운 습관들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이런 해로운 습관,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다가올까? 그 카드를 봤더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떴어요. 매지션 카드는요. 메이저 타로 카드 1번 카드예요. 1번은 완전수죠.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들은요.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진짜 현실에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재주를 가진 분들이거든요. 마법사 카드가 의미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 악습만,
그런 안 좋은 패턴들만 끊어낸다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잠재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법사의 머리 위에는 무한대를 상징하는 기호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무한한 가능성을 장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앞에 본 악마 카드와 연결을 시켜보면요. 이번 여러분들은 과거의 제한적 패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걸 깨달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또한 마법사는 집중력, 의도, 숙련된 행동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몽상과 기질을 나타내는 별 카드와 숙련자의 행동력을 나타내는 마법사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행동하고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를 의미하거든요. 프리랜서라든지 개인 사업자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연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관계에서 좀 유독한 백해무익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가는 카드라서 프리랜서랑 개인 사업자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은 수입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과거에 인연을 정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많아지니까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만약에 3번 분들이 싱글이시라면요. 지금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좋은 때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조언 카드로는요. 교환 카드가 떴어요. 이걸 아까 제가 연애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이 인기가 많아져서. 근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좀 귀인의 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성과가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팀 단위로 일하고 있다면 팀원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고 여러분보다 고위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인정하고 드디어 좀 끌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 좀 다가올 것 같거든요.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네요. 그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오직 과거의 악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나 너무 도파민에 절여진 행동하고 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예시들 쫙 불러 드렸죠. 그것들을 좀 스스로 제어만 하시면은 정말 파죽지세로 앞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안 좋은 패턴 중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좀먹는 생각들 있잖아요. '나 이번에 될까? 이번에도 좀 희망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자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생각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생각도 별 카드가 나온 만큼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올 때 그 흐름을 타 가지고 아예 확 초점을 돌려버리세요. 왜냐면 그러면 더 좋은 기운이 잘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오라클 카드 한 장을 더 뽑아서 리딩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A Change in the Wind 카드가 나왔네요. 진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변화는요, 종종 작은 신호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좀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카드가 메이저 악마 카드와 함께 등장한 걸 보면은 과거의 패턴이나 상황이 정말 곧 변하게 될 건가 봐요. 그리고 그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그 바람의 강도가 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방향에 맞게 돛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탄 게 약간 배라고 생각해 보면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 이제 조타수라고 해야 될까요? 조타수들이 돛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아 지금 바람이 맞는 방향으로 불어오고 있어. 나를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주는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 바람을 뚫고 나아갈 거야. 나는 과거의 나를 버릴 수 없어.' 이렇게 집착하시기보다는 조금 그 흐름에 좀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아름다운 여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이 카드들을 좀 조합을 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희망이 움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간에 악마 카드와 마법사 카드를 거치면서 정말 구성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서 창조의 힘을 자기의 힘을 좀 되찾아갈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3번 분들의 삶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3 월에 부는 훈풍처럼요. 이제 산과 들에 전에 못 보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겠죠. 꽝꽝 얼었던 연못이 풀어지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구속하던 것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쪼끔만 더 기울이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귀인의 도움도 들어오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뭔가 시작하는 운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네 인기가 있어지고 이상을 현실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만났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가 왔다. 그게 애정이든 금전이든 직업적으로든 이렇게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흐름에 맞춰서 아주 살짝의 노력만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그런 과거의 어 부정적인 패턴들이 좀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과적으로 빨리 끊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그게 과거의 인연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커리어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헤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포괄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모리엔타 타로 1:1 상담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4 번을 뽑아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주가 보내는 긴급한 메시지를 주제로 타로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카드로는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가 떴습니다. 구름을 가르고 나타난 이 카드는요. 새로운 깨달음, 명료함, 그리고 진실을 상징해요. 요새 여러분은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그냥 정말 생각이 번쩍번쩍 막 들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좀 버리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이젠 좀 제대로 살아야겠다.' 약간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잡생각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걱정일 수도 있고 어쨌건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나왔다는 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바로 행동력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은 깊지만 행동력은 그렇게 높진 않은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주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도착했을까 한번 보면요.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검 2개를 뒤에 남겨 놓고 검 5개를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창문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우주는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될 때야. 그리고 다른 것보단 지금 우선 네가 먼저야. 너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것보다 우선 너 자신을 좀 먼저 둬야 될 때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기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타로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베풀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1번 분들이 뽑으셨던 덱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어 주변에 많이 베풀면 인제 그게 너한테 나중에 다시 덕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반면에 우리 마지막 카드를 뽑아 주신 분들한테는요.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가 좀 자기 이익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좀 너 자신을 먼저 챙겨 봐. 이기적으로 굴어 봐."라고 살짝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것을 좀 먼저 챙길 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자신을 먼저 돌봤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다가올 변화 카드를 한번 보면요.
메이저 아르카나 11번 정의 카드가 떴습니다. 무언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요새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거죠. '그래 일단은 나만 생각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면 어떤 일에 있어서 고민하던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느낌이에요. 미뤄왔던 일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선택과 집중이 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회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골칫거리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적으로 이해타산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상황이 확 뒤집힌다는 거죠. 저스티스 카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번분들이 내리는 결정은 결국엔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컵의 왕 카드가 떴어요. 정의 카드가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강조했다면 컵의 왕은요. 우리 사번분들이 진실을 직면하고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요. 내면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앞에 두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살짝 감정적인 요동이 일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먼저 앞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에 두고 행동을 했는데 남들을 우선시해서 행동할 때보다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좋은 네트워크 형성을 하게 된다는 게 살짝 아이러니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떠올려 보세요. 동화 중에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왕자의 동상이 서 있는데 눈도 에메랄드로 박혀 있고 뭐 여러 군데군데 막 보석이 막 박혀 있는 동상이 나와요. 그 동상은 친하게 지내는 게 까마귀인가? 거기서 까마귀인가 비둘기인가 하는 아마 까마귀일 거예요. 그런 조류랑 유일하게 소통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왕자가 까마귀한테 말해요. "이 좀 심심하니까 이 도시를 돌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좀 전해 줘."라고 했을 때 뭐 "어디는 어떻습니다. 저기는 어떻습니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왕자 동상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럼 내 눈 아래 있는 보석을 하나 떼 가서 저 사람 나눠 줘." 또는 "오늘은 검에 박힌 뭘 떼 가지고 저 사람 나눠 줘." 막 이렇게 하나하나 떼서 막 다 나눠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까마귀가 말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뭐 왕자님 그것까지 떼가면은 이제 정말 보석이 하나도 남지도 않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는데 왕자는 "아 지금 보석이 문제냐. 이 도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떼가서 나눠 주고 난 후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동상 되게 흉물이다." 잔혹 동화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진짜 있는 동화거든요.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막 보석이 막 반짝반짝 박혀 있을 때는 그래도 예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상이다.' 이렇게 보고 지나다녔는데 이제는 보석이 다 빠지고 보석이 빠진 자리에 막 빗물 같은 게 들이치면서 막 녹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흉물처럼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이 철거가 되나 그런 결말이 나거든요. 놀랍게도 이런 동화가 정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시혜적인 마인드를 품어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뭐 친구들한테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그렇게 겉모습만 쪼르르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야 일단 너부터 살고 봐. 너가 제대로 서야지 누굴 돕든지 말든지 하지."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주가 좀 "너가 좀 이기적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라클 카드를 하나 더 뽑아서 리딩을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Come to the edge 카드가 나왔네요. 단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절벽 끝에서 좀 뭔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이 얘기는요. 4번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험을 감수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소드 7 번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여러분의 에너지로 나왔던 것도 검이었고 우주에서 온 메시지도 검 카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너를 둬.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똑바로 본 후에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 해결책의 끝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제일 위에 두는 일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의 메시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도 괜찮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 절벽 끝에 가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뒤로 물러나거나 날개를 펴고 비상하거나. 근데 너는 지금 날개를 펴고 비상할 때야. 왜? 우주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이다. 남한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겨야 할 때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4번이에게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카드는 제너럴 리딩인 만큼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번쩍번쩍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오리엔타타로 1대1 상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